유가가 70달러에 도달했습니다. 유가 마이너스라고 코로나 때 얘기를 해서 슈컬디를 뜨겁게 달궜었는데 슬금 올라가더니 여기까지 왔어요. 코로나 오기 전에 넘었죠. 여기가 코로나 오기 2010 무려 8년 고점인데 넘어가게 생겼어요. 지금 슬슬 올라가 70달러를 돌파했죠. 2년 만에 최고입니다.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유가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수출 물가 같은 건 당연히 올라가죠. 영향을 받으니까. 지금 미국의 5월 물가 나왔거든요. YOY 5%. 13년 만에 최고.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는 지겨우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세히 얘기 안 하고. 하지만 시장은 아직은 괜찮다 그래요. 왜냐? 기저효과를 기대한다. 기저효과가 뭐냐면 작년 5월이 코로나의 최전성기 라인이었어. 여기였어. 여기 대비니까 5%고 앞으로는 이제 이런 데 대비할 테니까 YOY로 치면은 그래서 앞으로는 기저효과가 끝나면은 상대적으로 물가는 전년 대비로는 안정화될 거다. 이걸로 이제 마음의 위안을 찾고 있는데 그건 마음의 위안이고 저렇게 물가가 올라가고 돈도 많이 풀리니까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미국 주식시장 다들 보고 계시죠? 와, 이런 시장이 있나 싶죠? 그게 코로나 이후 차트입니다. 단 한치의 휘둘림 없는 안정적인 시몬스 침대 같은 이런 느낌? 흔들림 없는 편안함. 야, 이게 문시장이 이렇게 올라가? 야,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현재 우리가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주식시장인데 맨날 조정이 언제 좀 올라갔네? 조정이 조금 있으면 올라갔네? 뭐야 이거? 하다 올라가. 맨날 이렇게 찌끔찌끔 그거 올라가 화끈하게 올라가든가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가든가 뭐 그러면 뭐 우리도 으쌰 그것도 아니고 뭐 찔끔찔끔해서 하여튼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저렇게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인들의 순 자산이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미국 부동산 역대 최고가예요. 요즘 미국 부동산 코레아를 2년 늦게 따라와서 엄청나게 가격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각도가 이렇게 올라가요. 미국 부동산. 미국 주식시장 방금 봤죠? 미국인들 순자산이 역대 최대 규모일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야 우리는 뭐 코인 때문에 좀 그래도 우리 금융자산의 각도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이건 나라 전체이기 때문에 이 정도 차이라도 엄청난 거예요. 뭔가 이 미분값이 달라졌죠.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역대 개인이 갖고 있는 현재 최대의 순간이에요.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순간이 역대 최고 자본주의가 만들어진 역대 최고의 자산을 갖고 있는데 자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자 일단 대한민국의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만들어지지도 않은 람보르기니께 다 팔렸다. 람보르기니 CEO가 한국에 방문했어요. 근데 한국에 방문하기 전에 블룸버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앞으로 1년치가 없다. 지금 여러분들 주문하면은 올해 안 나옵니다. 난 돈이 있으니까 람보르기니 사야지. 재고 사면 돼요. 재고거나 중고 아니면 지금 주문하면 10개월에 걸쳐 생산차는 이미 없어요. 내년에 없어요. 올해 말까지 없어요. 내년 내야 돼. 지금 주문하면 내년 나옵니다. 세계에서 가장 람보르기니가 많이 팔린 거 말고 성장률이 높은 나라? 한국. 람보르기니 CEO가 한국에 와서 실제로 한 얘기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 무려 75%의 전년비 판매량을 증가한 형님들 코인으로 돈 무지하게 벌었어. 뭘 그렇게 많이 버는 거야? 코인으로 번 겁니까? 주식으로 번 겁니까? 부동산 때문에 올라서 그런가? 돈을 많이 버는 거죠. 자산으로. 세계 성장률이 75% 내년까지 예약 주문 끝났습니다. 이거 2023년에 받을 수도 있어. 잘못 주문하면. 물론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에 재밌는 건 자기네들도 ESG 환경을 하겠다고 전기차로 2024년까지 바꾼대요. 바꾸든 안 바꾸든 상관없을 것 같은데 니들은 안에 바꾸는 것보다 겉모습을 어떻게 예쁘게 만드냐가 문제지. 뭐 전기차 그 생각하는 사람이 그거 살까? 하여튼 뭐 바꾼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람보르기니가 매출이 얼마가 나왔냐? 2020년 2조가 나왔어요.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죠. 자동차 기업치고 많이는 안 만드니까. 이거 뭐 몇십만 대 만들어서 막 뿌리는 건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람보르기니를 갖고 있던 폭스바겐이 옛날에 전기차로 바꾸면서 우리가 갖고 있던 브랜드를 팔 수 있다 그랬거든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폭스바겐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브랜드들 중에 돈이 안 되는 거는 정리하고 전기차 브랜드로 완전히 바꾸겠다. 사람들은 람보르기니를 판다는 말로 들었어요. 그래서 람보르기니를 10조에 사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영국에 있는 자사운용사가. 10조에 사겠습니까? 1년에 매출 2조 나오는 거? 영업이익률 몇 %일까? 나 20%에서 4천억? 저 같으면 사죠. 10조면 사야지. 10조면 이거 람보르기니 미칠 것 같은데 지금? 사람들이 돈이 많아요. 아까 봤지 K자 어쩌고 하면서 위에 있는 거 돈 벌고 여가 뭐 이런 거에 눈 돌아가고 요즘에 뭐 루이비통 주가 올라가는 거 봤잖아요. 야 그러니까 폭스바겐도 처음에는 팔까 하다가 제가 바꿨습니다. 최신 뉴스. 람보르기니는 팔지 않는다. 람보르기니 매각은 그룹 내 논의 대상이 아니다. 딴 거 사라는 거죠. 딴 거. 야이씨 나쁜 놈들. 그걸 팔아야지. 우리는 상장하겠다. 차라리 이러고 있고 또 지난번에 보여드렸지만 사람들이 저렇게 자산이 늘어나고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까 미국입니다. 미국 얘기 스타벅스 이게 실화인가 싶지만 미국 내 일부 스타벅스 매장에서 컵과 시럽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컵이 없어 못 판다. 줄을 쫙 섰다는 거예요. 스타벅스에 컵도 없나? 너무 많이 팔아서 컵이 없어서 못 팔고 있다. 사람들이 전부 나와서 스타벅스 한 잔씩 먹고 있다는 거죠.
경기부양책으로 내 주머니에 돈도 넣어주고 자산 가격도 상승하고 그동안 억눌린 욕구가 있으니까 저게 폭발하는 건데, 재밌는 건 스타벅스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구인난의 신규 직원 채용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미국은 코로나 아직도 여파기 때문에 실업률이 높거든요. 실업률이 높은데 신규 직원 채용을 못해. 이게 무슨 말이지? 실업자가 많아요. 실업률이 높아. 아직도 여기가 6%야. 많이 내려왔지만 한 4%까지는 내려와야. 근데 구인난이야. 왜 구인나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요즘에는 이런 말 합니다.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경제다. 일을 안 해요. 일단 이유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유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일하지 않는 경제가 뭐냐? 실업률이 높은데 미국 기업은 구인난에 빠져 있어요. 역대 최다 구인난입니다. 사람이 없어. 사람을 써야 되는데 구인 건수가 어떻게 돼 있냐? 930만 건이라 그러는데 저게 사람 구하는 건수예요. 사람 구해요 이거죠. 지금 사람인이나 뭐 자플랜이 터져 나가고 있어요. 제발 어떻게 안 되겠니? 이거 어떻게 제발. 근데 실업률이 높은데 사람 구하는 건수가 저렇게 터져 나가니까 한마디로 안 가는 거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슬랙이라 그러는데 유유노동력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물론 많은 게 있겠지만, 첫 번째 자산 가격이 상승해서 나 돈 좀 있어, 많이 벌었어,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두 번째 이유는 아직도 코로나 감염 우려가 있으니까 좀 약한 사람들, 나이 많거나 걱정되는 사람들은 직장을 안 구하는 거고, 장기휴직한 사람들이 조금 더 쉬지 뭐 이런 마음도 있고, 또 여성분들 엄마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학교를 안 열어서 아이들을 내가 좀 보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아직 취업을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가장 큰 원인은 미국 기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미국은 주에서 실업수당을 주고요, 미국 국가 연방에서 주거든요. 두 개를 더하면은 일주일에 70만 원이 넘게 나와요. 한 달 하니까 300이야.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죠. 한 4, 500 받고 한 달 일할까? 300 받고 놀까? 야, 이거 괜찮은데? 야, 옛날에는 이게 차이가 컸어요. 내 일할 땐 4, 500인데 일 안 하지 않을 땐 100밖에 안 줬단 말이야.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는데, 이제는 코로나기 때문에 특별 수당 같은 게 너무 많아. 연방에서 수당도 주잖아. 이런 식으로 수당을 주니까 일해도 한 4, 500인데 안 일해도 300이야. 일 안 한다는 거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그냥 뭐 서서히 뭐 아르바이트 같은 걸 하고 있거나 이런 게 더 낫다. 옛날에 과거에는 일본에서 일본은 좀 약간 다른 의미긴 한데 프리토족이라고 했잖아요. 적게 벌어 적게 쓰겠다.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일본에서 나오는 돈 받아 자기가 조금 더해서 가늘게 살고 가늘게,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미국은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게다가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났어. 사람들이 밖으로 나왔어. 그럼 서비스업이나 미국 레저, 접객 뭐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뭐 스타벅스도 마찬가지고 레저나 접객하는 거, 호텔에서 사람 쓰는 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약간 저임금 일자리예요. 서비스업이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 약간 임금이 낮거나 조금 힘든 이런 일자리니까 그 돈 받느니 놀지. 그 돈 받느니. 그 돈 받느니 코인 하지, 코인. 야, 코인 하면 하루에 얼마가 움직이는데 뭐 하루 일당 뭐 5만 원 치면 눈에 안 들어와. 뭐 이런 소리 하는 거죠. 구인난이 발생하는 거예요. 실업수당도 나오겠다. 내가 그 시간에 야씨 뭐 돌리면 얼마인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펼쳐지냐, 미국 식당, 미국 마트 이런 데가 이제 엄청 잘 돌아가는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서비스업이 되니까 시급 2배 줘도 못 구한다.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죠. 힘들고 그걸로 안 돼. 가만히 있어도 얼마 주는데 돈 더 줘. 예를 들면은 제조업 공장, 미국 손질하는 공장 200명 채용을 했는데 5명 미만 지원을 한다. 미국 기업들이 요즘에 사람 구하려고 상여금 걸고 난립니다. 옛날 일본처럼 들어오면 상여금 드려요. 소개해주면 보너스 줘요. 어디 오면 뭐 해줘요. 들어오자마자 성과급 줘요. 이거잖아. 들어오자마자. 이런 게 계속 펼쳐지니까 저 미국 주들은 지금 어떤 일이 펼쳐지냐, 정부한테 얘기를 한대요. 우리 주는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지 않겠다. 주지 마라. 연방에서 자꾸 돈을 줘. 주지 말라는 거죠. 일을 안 해. 일을 자꾸 그거 주니까 정부 지원 안 받겠다. 정부가 주는 거, 주가 주는 거 다 합치니까 최저임금의 3배가 나온대. 3배. 이게 나오면은 일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주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지만 반대로 여기 안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지사가 네가 뭔데 자꾸 주는 걸 주지 않겠대. 주지사가 이딴 얘기를 잘못하면 주지사 날라갑니다. 거기 선거제잖아요. 어디지? 내가 주는 거를 네가 뭔데 안 주겠대. 정부가 주는데. 뭐 이런 소리를 하니까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반대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야, 그러면 실업급여보다 임금 더 주면 되지 않냐. 실업급여 300 주는데 니들 겨우 400 주고 일하라 그러면 누가 일해? 이거 올려 600. 뭐 이렇게 실제로 미국 기업들이 구인난이니까 임금을 올리고 있어요. 성과급 주고 들어오면 소개비 주고 어쩔 수 없잖아요. 직원들의 급여가 최대 50% 급증한다. 얼마나 급증했냐? 1983년 이후에 최대 폭의 임금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돈을 뿌리니까 아래가 올라가면서 위에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정부가 뿌리는 게 정부가 뿌리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라 전체의 임금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만큼이 더 줘야 간다는 거죠. 지금 최대폭 임금 상승이 올라오고 있다. 임금을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물가가 오르겠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물가 오르니 돈을 주고 물가 돈 줬는데 거기서 임금 오르니까 물가 더 올라. 이게 잠깐 물가가 오르면 자산 가격이 떨어지는 건가? 이거는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머리가 막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면서 에라 모르겠고 자산 가격 모르겠고 사람들이 부인난이고 인플레고 돈도 많이 주고 임금도 오르고 게다가 시간도 있어. 놀아요. 구인난이라며. 사람들이 집에서 실업급여 받고 소비 지표가 미쳤죠. 지금 미쳤어요. 가만히 있어도 실업급여 돈도 들어오는데 가서 일한다 그러면 돈도 더 많이 준다 그러고 나 집에 있으니까 시간도 있어. 이게 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미국 경제가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이게 물론 엄청나게 점프했다는 게 아니라 코로나 이전을 넘는다는 건데 코로나 이전은 회복할 것이다. 금방 할 것이다. 물론 한국은행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구직난 일지석천상이다. 왜냐면 자꾸 돈을 뿌리니까. 그거 이제 안 뿌리면은 없어질 거야. 과도한 실업수당 이런 거 보육공백 이런 거 이제 없어지면은 없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는 말이기도 하고 보면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경제학의 베버리지 곡선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쪽이 실업률이에요. 이쪽이 구인이에요. 실업률이 올라가면 원래 구인이 줄어든다. 당연하죠. 실업률이 올라가면 일할 사람이 많으니까 구인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기업들이 사람 구해요 잘 안 하잖아요. 다 사람인데. 다 사람인데. 다 실업자. 돌 던지면은 뭐 실업자인데 구인 광고 잘 안 하는데 반대로 실업률이 줄어들면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구인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게 베버리지 곡선인데 문제는 이 곡선 위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곡선 자체가 일로 가죠. 그 정도 조선은 일 안에가 늘어나는 거죠. 옛날에 여기서 일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현상. 이게 노동시장의 효율성 하락이라는데 이게 경제로 보면 효율성 하락이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이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실업률이 올라가도 구인이 줄어들지 않는다. 실업률이 올라가도 그 돈 받고 일 안 한다. 곡선이 이렇게 왔어. 여기 있던 게 여기로 갔어요. 실제로 이게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저게 다른 말로 좀 쉬운 말로 하면 미스매치 되는 거죠. 어느 정도를 급여를 원하는지 어느 일을 하고 싶은지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지금 시장에 나오는 일들이 미스매치가 있는 거죠. 소매업이나 레저, 여가 이런 거 식당에서 이러고 마트에서 이러고 너무 힘들고 임금도 낮으니까 이쪽에 사람이 안 가고 더 많은 돈으로 해주고 게다가 우리 자산가격도 오르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실업급여도 있고 취직할 이유가 없어진다. 근데 보면은 물론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만 이 미국 구입 건수를 다시 한번 잘 쳐다보면 재밌는 건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요 코로나 요게 없었으면 이걸 제끼고 보면 뭐 이런 걸 수도 있죠. 가던 길 갔네. 가던 길 갔구만. 이것 때문에 뭐 확 오른 것처럼 보이지. 뭐 제가 가던 길 간 거 아닌가?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게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일시적인 일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발생한 어떤 일일 수 있다.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미국 노동계의 역사적인 순간이다. 뭐가 역사적인 순간이냐? 많은 이유가 있죠. 물론 저렇게 되는 이유가 노동 인구가 이제 줄어들고 여기도 저출산이니까 미국 역사상 인구 증가율이 감소하고 기업들은 스타트업이 늘어나고 많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어떤 순간이다? 노동자들이 우위를 차지했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했다. 더 사람들을 많이 원한다. 아니 이게 참 그래서 어려운 게 우리가 어렸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렸을 때도 아니죠. 몇 년 전까지. 지금도죠. 기계와 AI가 시대가 오면 사람들의 일거리가 줄어든대. 야 이거 언제 오는 거야? 이거 아닌데? 지금으로 봐서는 야, 현재까지는 아닙니다. 현재까지 뭐야? 현실은 뭐야 이거? 거꾸로 가죠.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받는 돈이 늘어나고 하니까 퇴직자도 늘어나요. 왜? 두 개 중에 하나죠. 돈을 많이 벌어서 퇴직하는 분도 있고 더 좋은 일자리로 가겠다. 점프하는 거죠. 그걸로 안 돼. 이동을 하겠다.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의 눈높이가 올라가요. 의중 임금이라 그러는데 미국 취업 희망자들이 얼마나 임금을 평균 눈높이가 옛날 저 때는 평균 초봉 3천이면 진짜 좋은 기업이었거든요. 눈높이가 3천보다 조금 낮으면 뭐 그래도 2,500 아래면 좀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게 의중 임금인데 2019년 대비 19% 20%가 올랐어요. 사람들의 눈높이가 올라가는 거죠. 눈높이가 올라가니까 시급 2배 줘도 안 되고 이거를 보면 미국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야 이거 지금 뭔지 모르겠는데 근본적인 무엇인가가 변화하고 있다. 아까 봤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우리가 몰랐던 뭐가 변화하고 있다. 우리가 물론 뭐 지원금 같은 걸 많이 줘서일 수도 있고 산업 구조가 변해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눈높이가 뭐 자산가격 상승과 같이 올라갈 수도 있고 구인이 쭉 올라가면서 바뀔 수도 있지만 뭔가 미국 노동시장에 변화가 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와 더불어서 이런 마트에서 일하거나 이런 어떤 노동 지박적인 저임금 근로자들이 없으니까 미국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해외 이민자 들리자. 예, 역시 이민의 나라예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얘기하면 양싸대기죠. 어디 당군의 후예 단일 민족의 나라에서 양싸대기인데 미국은 그냥 네 수입해 해외 이민자 들려. 이거 장기적인 관점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자산가격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배가 부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외 인력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 실제로 바이든 정부의 정책도 그런 쪽이죠. 미국 이민 쉽고 간편하게 바뀐다. 이제 뭐 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바꾼대요. 뭔지 몰라도. 트럼프는 반대였죠. 문무강구자였는데 고숙련 노동자 뭐 이런 사람들 농장 근로자 망명 신청자 난민 받겠다. 자, 우리나라 0.84 안됩니다. 자 2.84 콜. 형님들 힘내십시오. 형님들이 힘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요거를 좀 생각해보면 임금도 증가하고 지원금도 많이 주고 자산 가격도 들고 시간도 늘고 야 그런 사람들의 소비도 증가하고 그 결과 미국도 독일도 한국도 보이는 건 가격이 다 올랐다. 아, 된장. 지금 못 샀는데. 잠깐, 좀 천천히 가면 안 될까? 하여튼, 보이는 건 다 올랐다. 아까 말한 배버러지 곡선, 이거 좀 어렵긴 하지만, 점점, 저 머나먼 안드로메다로 가는 거죠. 가고 있는 거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구인 시장 엄청나게 구인난에 시달린다. 이거 전 세계가 마찬가지, 전 세계가. 구인난에 시달린다. 구인난하는 기업들 주가가, 이거 일본 기업입니다. 일본 리크루트 주가, 야, 우리나라, 뭐 없나? 리크루트 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이렇게 기업들이 찾는다는 거죠. 저런 현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